크리스천 문학나무 미주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특집 스마트 소설 휘파람 노래 이명숙. 그의 옆에 있으면 정희는 소녀가 된 기분이 들곤 했다. 남자치고는 하얀 피부에 까만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그를 보았을 때 도서관에 있으면 잘 어울릴 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느닷없이 가버린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실감이 나지 않아 정희는 자주 멍하게 있곤 했다. 삶이란 이렇게 허망한 것인가? 정희는 멀쩡히 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상실감에서 인생 자체가 참 별거 아니라는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미국에 사는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빨리 미 대사관에 가서 11년 전에 신청한 형제 초청에 대해 알아보라는 것이다. 더 늦게 신청한 사람들도 비자 받고 오고 있으니 어찌된 영문인지 궁금하다는 동생의 재촉에 정희는 느릿느릿 미 대사관으로 향했다. 이사를 너무 자주 해서 주인을 못 찾고 되돌아간 형제 초청에 대한 안내 서류가 잠자고 있었다. 다행히 신청 마감일이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 천천히 생각하자 싶었다. 남편도 없이 중년이 된 이 나이에 가야 하나? 재산도 없는데 나중에 딸을 시집 보내려면 영주권이라도 따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 영주권이 좋은 지참금이 될 수도 있겠다. 가서 살면 영어도 저절로 늘어서 그 역시 좋은 스펙이 될 것이고. 딸을 위해서는 동생 믿고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인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 늦은 나이라는 생각에 주저하는 마음이 컸다. 심란한 마음으로 그래도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온 김에 알아나 보고 가자고 정희는 가까운 이주공사에 들렀다. 딸의 생년월일을 묻는 직원이 대뜸 묻는다. 딸도 가는 겁니까? 당연하지요. 그 애 때문에 갈까 하는 건데요. 아이고, 21세 넘으면 자식으로 포함해 갈 수 없는데 지금 급행으로 수속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3개월 보름 후면 딸의 21살 생일이어서 생각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초특급 수속으로 부탁하였다. 그렇게 해서 딸의 생일 일주일 전에 무사히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뒤로도 한국 생활 정리하느라 몇 번 양국으로 가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었다. 사별 후 첫 3년이 제일 힘든다는데도 낯선 미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희는 남편의 빈자리를 아쉬워할 겨를이 없었다. 가끔 잠시 외로움 내지는 상실감, 인생의 허망함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곧이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쉴 새 없이 밀려와 감상에 젖을 여유조차 없는 나날이었다. 정인이 난생 처음으로 타는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한국에서는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 라는 연극이 흥행하고 있었다. 정희는 본 적 없는 연극의 제목이 50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로 떠나는 자신의 신세와 닮았다고 생각되었다. 나도 바다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모르는 두려움이 일었다. 본격적인 미국의 삶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부터 해야 한다는 제부의 배려에 정희는 동생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관광지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딸은 한국의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면서 이곳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전공을 찾기로 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마켓이나 식당 일은 난 힘들어 못하는데 젊지도 않고 컴퓨터도 다룰 줄 몰라서 사무직도 안 될 것이고. 결혼 후 한국에서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는 정인이 동생에게 물었다. 한국의 부동산을 팔아서 장사하기를 권유하는 동생에게 정희는 머리를 흔들었다. 망하면 어떻게 해. 무엇보다 난 주말도 없이
종일 장사에 매달려야 하는 일이 싫어. 애도 커서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나이이니 돈보다 내겐 시간이 더 중요해. 어디 직장에 다닐 수 없을까?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치과 의사와 결혼해 안정된 삶을 누리는 동생은 언니, 내가 알기론 앉아서 일하는 직업은 부품을 조립하는 어셈블리 공장뿐인 것 같아. 우리 교회의 어셈블리 공장에서 평생 일하며 딸 대학 공부까지 시킨 미망인이 있는데 그분은 현미경으로 하는 정교한 납땜일을 아주 잘해서 주말이면 산호세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 비행기로 모시러 온 적도 있대요. 물론 특별수당을 많이 받았지. 근데 지금은 은퇴해서 소개해달라고는 못하겠네. 정희는 앉아서 일하는 곳은 어셈블리 공장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미국 직업소개서를 찾아갔다. 초등학교 수준의 더하기 뺄셈의 산수와 기초 영어 시험을 치르고 신청서를 제출한 지 바로 다음 날 직업소개서에서 연락이 왔다. 당장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더니 시미밸리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주소를 주며 존 화이트라는 슈퍼바이저를 찾아가라고 한다. 1년간은 직업소개소 소속이고 그 후 일한 성과를 보고 정직원이 될 수가 있다. 3교대에 작업시간대가 있는데 정희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 반에 끝나는 첫 교대에 배정되었다. 근무 시간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하루 반나절의 시간이 온전히 자유로운 내 것이네 생각하며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공장을 찾아갔다. 크고 멋진 빌딩이 2개나 있었다. 첫 번째 빌딩에 들어가니 깜짝 놀랄 만큼 어여쁜 남미계 아가씨가 접수기에서 상냥하게 반긴다. 곧 마음 좋게 생긴 백인 슈퍼바이저 존 화이트가 나와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며 공장 내부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새로운 말단 여직공에게도 정중하게 대하는구나. 덩치가 큰 슈퍼바이저는 꽤 넓은 공장 내부를 한 바퀴 돌며 일일이 설명하며 안내한 뒤 정인이 일할 부서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하이 하며 해맑게 웃는 그를 보자 왈칵 한국 사람이겠구나 하는 반가움이 일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사람이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 참깨만한 나백이 떨어지면 송곳 같은 전기인두로 살짝 눌러주어 전선이 들러붙게 하는 일이 정인의 일이다. 납을 누를 때 피어 올라오는 연기는 바로 위에 샤워기처럼 생긴 환기구에서 빨아당긴다. 한 차례 그 일이 끝나면 정희는 그와 나란히 앉아 손으로 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럴 때면 그는 능숙하게 휘파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정인도 젊은 시절 즐겨 들었던 익숙한 팝송들이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레이 찰스 등등. 그의 감미로운 휘파람 노래를 듣고 있으면 단조롭고 똑같은 작업들이 지루하지가 않았다. 휘파람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는 조곤조곤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이지적인 외모와는 달리 젊은 시절에 그는 가죽 잠바에 오토바이를 타며 스피드와 거친 운동을 즐겼다. 지금의 아내인 예쁜 여자와 연애하고 결혼하려 했을 때 그녀는 멋있는 여자이나 좋은 아내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고 한다. 일남 이녀를 두었는데 아내는 배우 출신의 부유한 언니들과 함께 늘 여행을 다니거나 중국 친정에 주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혼자서 힘들게 3가지 일을 한 적도 많다며 아내에 대한 원망 없이 담담히 말한다. 이제 대학 다니는 막내만 졸업하면 은퇴할 거라고 말갛게 웃는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소년처럼 맑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정희는 의아했다. 그의 고운 심성 때문일까? 그와 처녀 총각으로 만났다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가까이서 일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즐거웠다. 때로는 다른 조에 배정되어 일하는 때도 있었지만 다시 같은 조에 배정되면 항상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헤이 하며 다가오는 그가 정희는 좋았다. 그는 멀리서 인사할 때면 하이, 옆에 가까이 있을 때면 헤이 라며 말을 걸곤 했다. 하루는 사랑의 미로를 중국어로 부르기에 정희는 그 노래 우리나라 가요인데? 했더니 그는 자기 나라 곡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중국에서도 히트친 음악이라 한다. 정희는 특히 Yesterday나 Sound of Silence를 휘파람으로 불 때면 사랑하는 이의 세레나데를 듣는 것처럼 달콤한 감정에 젖기도 했다. 이곳에는 두 빌딩이 있는데 제2빌딩은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것은 납땜을 하는 공정이 없고 훨씬 까다로운 일을 하는 대신 월급이 훨씬 높다. 가끔씩 1빌딩에서 사람을 뽑아 2빌딩으로 보낸다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고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다. 또한 매일 보게 되는 빌딩 출입구 문 앞에 붙어있는 경고문도 마음에 걸렸다. 하나는 권총사진 밑에 총기류는 반이 불가하다는 경고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건물 안에는 암에 걸릴 수 있는 해로운 화학물질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아마도 납땜하는 작업이 많아 그런 경고가 붙었지 싶다. 곳곳에 환기구 장치가 잘 되어 있고 그러한 경고 문구는 나무젓가락에도 붙어 있기는 하지만 출근할 때마다 보게 되는 그 문구가 정인에게는 늘 거슬렸다. 어느 날 이 빌딩에서 사람 한 명을 필요로 한다는 소문을 듣고 얼른 조장에게 가서 지원을 하였다. 조장 말로는 그도 지원하였다고 한다. 아무래도 근무 경력이 오랜 그가 유리할 것 같은 조바심이 났다. 반면에 팔방미인으로 무슨 일이나 다 잘하는 그를 조장들이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남편이 없이 혼자 살게 되면서 용감해지고 적극적이 되면서 정희는 이렇게 처분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 정희는 선물을 곱게 포장해서 슈퍼바이저의 방을 노크했다. 이곳도 좋으나 이 빌딩으로 가고 싶으니 꼭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마음 좋게 생긴 슈퍼바이저는 정인 손을 들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 빌딩으로 가라는 갑작스런 지시에 동료들은 물론 그와도 인사를 못한 채 떠났다. 제2빌딩은 넓은 공간에 공기도 맑았고 또래 한국 여자들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남미계보다는 월남인, 필리핀, 인도 사람들이 더 많았다. 월남인 치고는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남녀들은 꼭 중국계 월남인임을 강조하였다. 월남 국적이지만 중국 사람임을 자랑하는 것이다. 문득 정희는 파월장병이었던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다. 월남에서 키 크고 잘생긴 종자는 전부 한국 군인들이 씨 뿌려서 나온 애들이야. 월남 애들은 쬐그맣거든. 중국계라는 말이 없는 월남인들은 진짜 작고 호리호리했다. 정희는 이제 몇 년만 더 일해 40 크레디트만 따면 바로 은퇴하리라 계획하였다. 무엇보다 그곳은 납땜 작업보다는 머리카락처럼 가는 구리실을 감아서 만드는 코일 작업이 주로 이어서 건물 안이 쾌적하였다. 엄청 빠른 속도로 감겨지는 코일이라 거칠게 감아졌지만 테스트에는 통과한 정인의 첫 작업에 필리핀 조장은 대만족이었다. 1빌딩에서는 이혼녀에다 본인의 스트레스가 많은 남미계 조장이 아무 이유 없이 히스테리를 부릴 때가 많았지만 이곳 필리핀 조장은 늘 상냥하였다. 그래도 가끔은 1빌딩에서 그가 들려주던 휘파람 노래소리가 정희는 그리웠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장 외곽을 많이들 걷기 때문에 혹 오다가다 그를 만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다. 아들이 졸업해 은퇴한 건가 궁금하기도 했다. 어느 햇볕 좋은 날 동료들과 점심 후 산책을 하며
빌딩 무퉁이를 돌자 갑자기 그가 눈앞에 나타났다. 주춤하는 정인과는 달리 그는 곧바로 정인 앞으로 다가왔다. 정인은 깜짝 놀랐다. 그의 해맑은 모습은 어디 가고 너무 여위어서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 되어 서 있었다. 여전히 하이 하며 인사를 하고 내일 회사를 마지막으로 딸이 사는 아틀랜타로 떠난다고 한다. 떠나기 전 인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 정희는 그가 한 마지막 말의 충격에 그와 악수를 했는지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암에 걸려서요. 악수 말고 그를 꼭 껴안아 주었어야 했는데 진심을 다해 병 낫기를 기도하겠노라고 말도 했어야 하는데. 정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를 더 붙잡지 못한 걸 후회하였다. 나의 오빠이기도 동생이기도 하고 또한 좋은 친구이기도 했던 맑은 영혼을 가진 귀한 사람. 정희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